내일의 승천도 나무누멘토만 승천주를 가지고 오셨군요. 나무누멘토의 GKL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종목분들 또는 GKL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지체 없이 전화 문자 주세요. 그래요. 나무누멘토가 오늘 내일의 승천주 빠르게 받았는데요. 전화 오면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받으셔야죠, 김 PD님. 네. 신차멘토가 오늘 안 가지고 오셨는데 나무누멘토 대우인터내셔널 포트 종목 교체로 가지고 있어요. GK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인생은 한방 아니겠습니까? 네? 팟을 한번 더 드리죠. 세븐럭 카지노 회사입니다. GK의 이제 카지노 회사인데요. 그래서 우선 카지노 회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GK 굉장히 좀 멀리 느껴지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GK 굉장히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우선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GK를 바꾸게 된 첫 번째 배경 한번 제 컴퓨터 화면을 먼저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컴퓨터 화면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예. 보시면은요. 비교 차트군요. 예, 비교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10년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대형주와 그리고 중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비교 차트인데요. 네. 파란색이 거의 몇 번을 제외한다면 빨간색보다 위에 있거든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거래소 중형주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확실히 거래소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훨씬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코스닥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을 좀 많이 내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은 역시 이제 안정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중형주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내용에서 출발해서 이제 GKL 드렸는데요. 일단 GKL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309억인데요. 지금 카지노 그리고 관광 사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익은 카지노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도 롯데호텔, 힐튼 호텔 그리고 부산에 또 부산 롯데호텔에 이제 세븐락 카지노가 있거든요. 세 개의 영업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의 어떤 그 비중은요 분명히 일본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6% 정도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인들이 최근 이제 고객의 숫자는 23%밖에 안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 정말 빠진 거 땡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금액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GKL 생소하지만 그러면 위험한 회사 아니냐? 지분 보시면 이제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51%를 한국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죠? 예, 공기업. 그리고 국민연금이 7%까지 이제 가지고 있고요. 피델리티 펀드가 7%, 그리고 미래에셋 등이 한 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업, 한국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기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 작거든요. 이 작기 때문에 이 물량을 나눠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파라다이스는 잘 아시고 강원랜드를 잘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GKL이라는 종목을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 아니다, 위험한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네. 중국의 우리가 중국발 호재 기업들 나오는데요. 이 중국 관련해서 전체 매출액, 중국 관련된 매출액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한 50%가 넘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3%대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GKL 같은 경우에도요 한 45% 정도를 중국 매출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이 락앤락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주가 대 수익률을 보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25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GKL 같은 경우는 14대 이렇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중국발 어떤 호재도 못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대비 주가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본다면 이 파라다이스와 거의 이제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성이나 그리고 현재의 어떤 그 자산 그리고 이익에 대한 어떤 그 주가 비율은요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13년, 14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그렇게 썩 선호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철저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의 장세가 외국인 기관 주도의 어떤 코스닥 장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단기나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면 일단 중국의 매출 비중이 45% 나오는데 분기 드롭백이죠. 드롭백 이제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칩을 바꾸는 금액입니다. 네. 분기별로 한 1조 정도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조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분기별 실제 이익은요 한 400억 정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1분기 원래 실적의 어떤 그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과감히 1분기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 2분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들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금 이제 관광 진흥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GKL 같은 경우는 3,600억 정도의 현금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신사업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중국 내에서 카지노 시장도 굉장히 화랑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이러한 유입과 이제 우리나라의 진출이 보다 수익성이 좀 좋게 나타나지 않겠나. 물론 여기에 따라서 중국 시장의 마케팅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좀 잡아주시죠. 네. 네. 지금 GK의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대, 좀 3.7%대로 약간 이제 급등이 나온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 강도는 굉장히 세고요. 2009년에 상장되었으니까 아직은 좀 완전히 모두 제대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과정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세몰이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외국인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외국인들 매도세보다 좀 더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수 가격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가격이 34,750원인데요. 현 가격을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을 기준점으로 매수에 나서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추세의 어떤 박스권 상단, 추세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는 부분 한 5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선 1차 목표가 선정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한 32,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32,000원 선에서 하회할 경우에는요. 역시 일정 부분 어떤 횡보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32,000원 하회할 경우에는 손절을 권해드리고요. 1차 목표 5만 원까지는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매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신창한 멘토, 이 GKL에 대해서 예. 모든 걸 좀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뭐 회사는 좋은데 뭐 그 사이 13,000원대, 34,000원 그 전에는 왜 추천을 못했는지 좀 아실 거예요. 뭐 시세가 거의 저한테 물어보지 마. 아쉽고 시세가 또 너무 아쉬워요. 네. 17,000에서 사면 더블 나기 전에는 이 바닥에 추천해가 우리 그 시청자들을 좀 많이 먹여줬으면 좋았을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가장 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예, 너무 많은데 뭐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 그 셀트리온이 운전자금이 이제 계속 마이너스대가 된 문제가 있다 했거든요. 네. 이 종목도 운전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차익금하고 운전자금이 늘어나는데 뭐 순차익 투자 부분입니까? 차익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투자 부분이고요. 네.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금 흐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차익금이 많아지는 현금 흐름이 좋은데 차익금이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신규 마케팅 비용이랑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 비용 마케팅 비용이 일본의 마케팅에서 중국 마케팅으로 넘어가면서 신규 투자가들이 많이 자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래요. 예. 근데 그렇지만 현재는 뭐 유보율이 한 900%가 넘는 상황이니까 뭐 자금은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 주식이 뭐 지금 현재 보시면 퍼가 34화 되거든요. 네, 퍼가 34화 됩니다. 퍼가 예, 30 오늘자로 34입니다. 그게 좀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던데요. 아니요, 요거 키움 사이트는 그날 바뀌거든요. 퍼가 34면 조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조금 고퍼 아니냐. 잠깐만요. 예, 이게 아니냐. 당일 바뀌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다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14.93 이것도 당일 아니요, 바뀌는데요. 그거는 작년 그래요? 작년 주가 안 오르기 전이고요.
지금 오늘자로 34.75입니다. 잠깐만요. 네. 요거는 제가 지금 한번 판단해 볼게요. 네. 지금 바로 한번 보면서 이제 요거 왜냐면 지금 이게 대신증권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대신증권은 당일 안 나옵니다. 저도 대신증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지금 뭐냐면 이 기업의 이제 작년 단기 순이익이 1,400억이거든요. 예. 1,400억인데 지금 오늘자 주가가 얼마냐면 자본금이 이 지금 보시면 자본금이 309억입니다. 300이죠. 예. 1,400억이면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500원 기준하면 12,000원, 그럼 33배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요거는요. 1,400억 기준이면 이 1,400억 기준인데 지금 그 오늘자로요. 오늘자입니다. 이거요. 잠깐만요. 퍼가 34고요. PBR이 9.71 나옵니다. 지금 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 기업의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100만이거든요. 6,200만 주. 예, 6,200만 정도 되는데 34,000원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나오냐면 2조 한 1,500억 나오죠. 2조 3,450억 예, 그럼 나옵니다. 2조 3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지금 단기 순이익이 1,400억이 나오면 20이 넘을 수가 없죠. 그렇죠. 계산상 안 맞죠. 예. 예, 2조 3천억 잡고 단기 순이익 2천억 단기 잡는다 순이익이 해도 1,400억이 나왔는데 네. 지금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안 되거든요. 시가가요? 그럼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2조 1,495억입니다. 그런데 시가가 예. 2천에 2조예요. 그 2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2조인데 2조 예. 지금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 1,400억이 넘는다고요. 그럼 1,400억 곱하기 20만 하더라도 2조 8천억이 돼야 되죠. 예. 근데 지금 2조 1,000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20이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 단기 순이익인데 누적으로 봐야죠. 그 전에 아니죠. 앞에 적자를 빼내야죠. 아니죠. 그거는 퍼를 계산하시면 자, 잠시만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생방송 관계로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들어주면 지금 맞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시면 나무노멘토 얘기했던 시가총액과 PER, PBR을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바로 뽑아낼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키움에서 2조 1천억 정도 나왔을 때는 현재 PER이 34.75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 그래서- 부분은 다시 뒤 한번 보겠고요. 네, 그러면 그 키움에서 일단은 좀 잘못 PER 나온 것 부분과 같습니다. 네, PBR 네, 부분은요. 나무노멘토 대신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네. 내일 주식 승천 부분에서 화요일 날 만약에 방송을 전화 연결하시게 되면 네, 네. 그때 정확한 계산을 한번 숙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거 지금 요거는 바로 계산이 된 겁니다. 네. 계산이 되어서 14.9위가 나오는 게 맞고요. 키움에서 30이 나왔다면 키움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창하 멘토님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30이라면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근데 1,000억 정도 있으면은 1,400억 정도. 예, 되죠. 1,400억 정도 순이익인데 네. 차입금 순운전 자금하고 순차입금 자체가 순운전 자본이 1,265억이에요. 마이너스. 그것도 2011년 12월자로. 그리고 2012년 12월에 1,100억이에요. 네. 그리고 순차입금이 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씩 부었는데 3,000억씩 왜 이거 차입을 합니까? 나 이거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사이비 쪽인 건데. 이게 전혀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한국관광- 여기 예. 비춰보세요. 여기 비춰보세요. 예. 여기 비춰 보시면 2012년에 연결지표 여기 순차입금이 3,057억이에요. 여기. 네. 그러면 동원이 1,400억씩 버는데 왜 차입금을 이래 하는지 이게 좀 완전 문제인 것 요거는요. 같은데. 요거는 제가 이게 요 순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내일 검토를 해서 내일 아침에 전화. 그리고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투자형 활동 현금 흐름이. 근데 그 그거- 이게 내가 볼 때는 분식 결산 하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처럼. 한국관광공사가 분식 계산하면은 그럼 정부가 분식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요. 현금 흐름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업 현금 흐름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영업 흐름 1,400억입니다. 좋은 투자 게- 활동 현금 흐름이 500억이에요. 예. 재무 활동비 1,445억. 그럼 뭐 영업 활동이 돈 있는데 투자 현금 활동하고 재무 활동을 왜 차입금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신창한 멘토님께서 지금 하나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예. 뭐냐면 투자 현금 흐름 마이너스는요. 예.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빠져나가야 정상적인 거고요. 예. 원래 좋은 기업은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되고 투자 현금하고 재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되죠. 예. 예,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러면 부분인데. 결론은 이거네요. 이익에서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투자를 해보니까 그 이익이 적어지니까 퍼가 순이익으로 치니까 계정에는 퍼가 이게 34가 맞는 거예요. 아니죠. 맞습니다. 왜냐면요. 투자금을 뺀 후에 이게 퍼예요.
지금 뭐냐면 현금 흐름하고요. 예. 현금 흐름의 계산 방식은 예. 단기 순이익으로 출발해서 거기에 감가상각 금액들 현금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나오는 게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투자 현금 흐름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간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고 예. 재무 현금 흐름은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재무 현금 흐름이죠. 예.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단기 순이익에 아마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냐면 예. 저 퍼가 아니라 PCR일 가능성이 많아요. 현금 흐름당 주가일 가능성이 있지. 퍼는 단기 순이익, 주당 EPS를 계산을 하는 우리가 거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잠깐만요, 측정하실 때, 잠깐만요. 단기 네, 순이익을 네, 네, 측정하실 때 잠시만요. 두 분 다 의미를 지금 아는데요. EPS를 가지고 할 거냐, 이게 각 증권사마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키움 쪽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건 저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신청한 예. 멘토 쪽 의견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일일비를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부분과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요. 일단 요거는 잠시 뒤에 끝나고 나서 라이브에서 싸움을 붙든지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뭐, 과연 저도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나무르 멘토가 가지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나무르 멘토가 GK를 가지고 오셨고요. 내일 매수가 34,700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해서 매수 편입 시도를 합니다. 목표가 5만 원으로 잡겠고요. 손절가 3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르 멘토 포트폴리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 편입 제외되었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 보유하고 내일 GKL을 신규적으로 편입 시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